네, 세 번째 소식은 오늘의 6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빠, 평생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선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여자분들 많이 치고 술 갖고 던지면서 그러다 선물 세트를 선물 세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얀 거 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거 들고 와갖고 딱 생겨치면서 술 갖고 나고 반말을 딱 하시라고 그래서 반말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하시라고 자꾸 너무 많이 했으면 집에 가라고 그랬지. 네, 먼저 사고 당시 모습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문다혜 씨가 사고를 낸 직후에 이 피해차 주인 택시기사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문다혜 씨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겁니다. 자, 하지만 문다혜 씨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한 사고가 난 지 한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운전석에서 이 내리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변호사시니까 피해차주가 지금 목 등에 뭐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낸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게 그냥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치사상, 그러니까 위험치상 이 혐의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위험 운전치상이라는 거는 어떤 혐의인 겁니까? 이게 단순 음주운전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 내지는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을 때 사고를 내서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해까지 입힌 경우.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음주운전만 요건이 아니라 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단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기계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인 부분도 있고요. 아하. 이제 상해라는 결과가 도출됐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으로 증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해는 일반 폭행으로 인한 결과물과는 좀 다르게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좀 제지당할 정도로 다치는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법률이 적용될지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문다혜 씨가 걸을 때 몸을 좀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또 행인을 아슬아슬 스쳐 지나면서 이 차량을 주행하는 이런 좀 뭐랄까요, 정상적인 운전이 좀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남의 차에 좀 기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 또 전봇대에 기대어 있는 이 문다혜 씨의 모습, 거기다가 이 행인들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가는 지금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경찰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뭐 상당한 만취 상태일 것이다, 아까 좀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상당히 취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걸음걸이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술을 많이 취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식당 주인 2차인가요? 2차인가 3차를 갔을 때 식당 주인이 했을 때도 술이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는 분명히 보이고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저런 모습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죠. 저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요. 남의 차에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라면 술이 웬만큼 뭐 한두 잔 마셔가지고 저 정도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운전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 식당에서 이 식당 직원이 입장을 거부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방문한 걸로 확인된 다른 식당에서도요, 만취를 해서 술을 거의 마시지 못했다는 어떤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운전이 아예 뭐 곤란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보시기에는 네. CCTV 등에 이렇게 포착된 모습들, 거기에 이게 목격담 이런 것들이 추가 혐의 적용에 어떻게 유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참 요즘 우리나라의 CCTV라든지 또 차량에는 블랙박스 이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 전체적인 동선이 다 그냥 선명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찍혀 있다고 봐도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149%에 대한 이제 음주 측정량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고를 낼 뻔했던 뭐 몇 번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고를 낸 장면도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찰이 연행을 하는데 뭔가 손을 뿌리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혐의들이 그냥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이 주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 장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에 그냥 음주만 걸린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걸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정말 운전할 수 없는 상황. 0.149% 같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건 뭐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인데 이제 그런 걸 먹고도 본인이 지금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 또 도로에 있는 가까스로 분들이 막 피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택시 운전사 분께서 이제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아마 법정에 다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이 정도면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요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은 한번 의뢰해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뭐 사실관계 조사 전입니다. 피해자가 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뭐 진단서는 제출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경위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혐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김기웅 대변인님, 네. 이런 거를 적용하거나 뭐 알아보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문다혜 씨를 경찰이 직접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경찰이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은 굉장히 통상적인 상황이다. 저희가 볼 때는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에 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경찰은 뭐 통상적인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렇다면 네. 이른바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뻗치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다혜 씨가 언제 경찰서에 나올지 그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용산 경찰서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이분이 이제 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공개 쪽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문다혜 씨의 이번에 그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우리가 CCTV나 목격자를 보면서 이분이 과하게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를 해서 위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분이 범칙금도 많이 과태료도 과태료. 많이 받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분이 결국은 안전운전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분의 운전 습관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까지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운전 자세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법률가 장유미 변호사님께. 이전에 어떤 이런 행적들이 네. 이런 혐의들과 뭔가 처벌을 할 때 조금 더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일단 양형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동정정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나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습성이 상당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범, 삼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동정정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재판부도 당연하지만 양형 기준상 가중해서 이 참작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과태료 이런 부분은 이게 차량 운전과 연동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기록에 편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다른 사실관계에 기반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은 판사한테 또 안 좋은 또 왜곡된 예단을 갖게 할 수 있고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데는 좀 관련성이 적다 보니까 아마 동정정가 여부가 가장 주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다 또 여쭤보자면
지금 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환 일정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다, 뭐 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혹시 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좀 한다던가 너무 여론이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유명인들, 언론 주목도가 높은 피해자들 조사에 입회할 경우가 있으면 이게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전에 대단히 좀 디테일하게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언론에 그래도 한마디 하길 원하는지까지도 이제 사전 조율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다희 씨는 사인이고요. 공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찰의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이 공보준칙 등에 따르면은 피해 사실을 당연히 공표하면 안 돼요. 이건 범죄니까요. 또 공개 소환하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허용되다 보니까 경찰의 이 조치가 뭐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비공개로 소환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서 검찰청마다 다르거든요. 현황이.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언론 노출은 또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용산경찰서 출입했는데 정말 거기가 잘 보입니다. 들어오는 출입구가 잘 보입니다. 아마 지금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뭐 소위 뻗치기라고 현장에서 많이 뻗치고 있을 텐데 아마 포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도 이 파장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포함해서 이 야권 일각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빨리 그냥 털고 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